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빌 게이츠는 향후 가장 큰 혁신이 일어날 수 있는 분야로 농업을 지목했습니다. 현대의 농업은 수고로운 일을 덜어주는 로봇과 인공지능의 발달로 그 어떤 분야보다 4차 산업혁명의 혜택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희망 농촌에선 4차 산업혁명 시대 스마트 농업에 대해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농업경영연구소 주식회사 직거래 김석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석입니다. 네, 먼저 4차 산업혁명이 무엇이고 또 어떤 특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리가 요즘에 방송을 통하거나 일상생활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요. 어려운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8세기 중엽 영국에서 시작된 기술 혁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번째, 그러니까 4차니까 네 번째 왔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순히 이러한 기술 혁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기술이 사회, 경제, 문화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혁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아마 이 내용은 다 배운 걸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텐데요.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요번에 말씀드리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네. 1차 산업혁명은 제조업을 만들었다라는 의미가 있고 2차 산업혁명은 우리가 전기, 전자 혁명이라고 해서 이러한 제조업의 전기와 전지가 결합된 제조업의 발전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정보통신의 발달이라고 해서 서비스 활성화, 그리고 우리가 오늘 공부하고 있는 네 번째 온 4차 산업혁명은 AI,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이라고 그러죠. IoT, 로봇 등 이러한 최적화된 시공간을 뛰어넘는 연결의 시대, 지능화의 시대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으면 이러한 과학기술이 일반적인 특정 분야에서만 발전시키고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러한 과학기술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생활하는 일상에서도 이러한 기술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은 열심히 일하면 생산성이 올라가고 또 생산성이 올라가면은 돈을 버는 시대, 이렇게 의미를 둔다면 네. 4차 산업혁명은 반대로 열심히 일을 안 해도 생산성이 올라가서 돈을 벌 수 있는 시대. 그래서 역설이지만 열심히 일을 안 해도 돈을 벌 수 있는 시대가 왔다고 해서 굉장히 혼란이 오기도 했죠. 네. 정리를 하자면 과학기술의 발달이 사회, 경제, 문화에 영향을 준 사건, 이것이 네 번째 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인공지능 또 사물 인터넷의 등장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해주셨는데 이 기술들이 참 다양할 것 같은데 이 대표적인 기술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술이 많죠. 이걸로 하나하나 다 나열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네. 그 배경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앞에서 말한 대로 우리가 제조업을 만들게 했고 이를 통해 대량 생산을 만들었고 또 전기전자가 개발되면서 자동화가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이제는 인간의 뇌를 대신한 AI 혁명, 사물과 연결시키는 IoT 기술, 또 가장 아마 친숙한 게 우리가 자율주행 자동차,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배경으로는 우리가 핵심 기술을 클라우스 슈왑이라는 교수가 있어요.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말씀한 것 중에 무인 운송 수단, 그러니까 우리가 자율주행을 얘기하겠죠. 네. 그다음에 3D 프린팅, 첨단 로봇 과학, 신소재 물리학, 또 말씀드린 사물 인터넷 원격 모니터링 기술, 또 잘 아시는 우리 비트코인 아시죠? 네. 블록체인 기술, 그다음에 공유경제, 유전공학, 합성생물학, 바이오생물학 등 많은 기술을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이 모든 거 다 이해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간단하게 A, B, C, D로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A는 AI 혁명, 인공지능이겠죠. B는 말씀드린 블록체인 기술. 네. 그리고 C는 클라우딩 컴퓨터 기술. 마지막으로 D는 데이터 기술. 이러한 것들이 우리 여러 영역에서 영향을 주는 가장 핵심적인 기술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분야에서 이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 이 농업에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을까요?
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농업도 그동안 농업은 쉽게 말하면 주먹구구식의 농업, 농부의 감에 의존한 경험에 의존하는 농업, 혹은 또 기후에 의존하는 농업을 많이 했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노력 대비 생산성이 많이 올라가지가 않는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였고, 또 노동 집약적인 그만큼의 일을 해야지만 생산성이 올라가는 농업을 주로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네. 이러한 것들을 지금 말씀드린 뭐 AI, 인공지능이라든가 IoT, 사물 인터넷 기술, 그다음에 자율주행 기술, 그리고 데이터를 활용하는 기술로서 흔히 말하면 요즘에 논밭 가보면은 드론이 떠서 방제 작업도 하고 벽지도 뿌리고 또 여러 가지의 첨단 기술이 도입돼서 뭐 땅의 온도라든가 습도, 바람의 세기, 또 어느 지역에서는 농약을 얼마큼 쳐야 되고 또 어느 지역에서는 물을 얼마큼 내야 되고 인간이 판단할 수 없는 영역까지 이러한 최첨단 기술들이 접목돼서 농업인들이 조금 더 쉽게 데이터를 가지고 축적된 경험을 최적화된 농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적용시키는 농업을 우리가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농업에 도입되는 스마트팜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이 농업에 적용된 이 스마트팜이 정확히 이제 어떤 장점과 효과가 있는지 이런 부분도 조금 소개해 주시죠. 아마 우리 진행자분께서도 스마트팜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 스마트팜이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4차 산업혁명 기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우리가 ICT라고 표현을 하는데 정보통신 기술을 농업의 생산, 가공, 유통 쪽에 적용을 시켜서 쉽게 말하면 원격, 또 데이터 분석, 최적화, 정밀 농업, 디지털 농업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작물의 생육 환경을 관리하고 네. 생산 효율성을 높이는 농장을 우리가 스마트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뭐 원예라든가 축산 분야, 또 과수 분야, 또 요즘에 많이 나오는 게 이제 노지 농업도 많이 하시니까 네. 노지, 그다음에 뭐 수직 농법, 또 아쿠아포닉스 등등해서 이러한 최첨단 기술을 농업에 활용하는 농장, 이것을 스마트팜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장점으로는 현재 우리가 농업이 심각한 게 고령화 문제입니다. 네. 그리고 일손 부족 문제도 있고 또 농업이 의외로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러한 것들을 최첨단 기술이라든가 흔히 말하는 로봇이 대체할 수 있다면 이러한 고령화 문제, 농업의 일손 부족 문제, 더 중요한 안전상의 문제 이런 것들을 스마트팜이 다 극복할 수가 있고 네. 더 큰 것은 노동 대비 생산성을 굉장히 많이 올릴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현재 우리나라 농촌의 이 스마트팜 보급률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걸음마 수준이죠, 사실은. 네. 다른 뭐 농업 선진국 보면은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 기술을 통해 농업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뭐 걸음마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스마트폼을 좀 장려하기 위해서 많은 지원과 제도를 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일단 3단계로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형 스마트팜이라고 해서 1세대 스마트팜, 2세대 스마트팜, 3세대 스마트팜을 현재 준비하고 계획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네. 각각의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1세대 스마트팜은 원격 제어, 그러니까 우리가 뭐 차광막을 연다거나 물을 뿌린다거나 문을 닫고 하는 개폐, 또 축산 쪽에는 먹이를 준다거나 이런 원격 제어 기술로서 농사의 편리성을 증대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2세대 스마트팜은 AI, 클라우딩, 빅데이터 서비스 이런 걸로 정밀 생육 관리를 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얘기겠죠. 자동 제어, 최적화, 그다음에 마지막에 종착역인 3세대 스마트팜은 첨단 농기계 로봇, 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이제는 아예 로봇이 대처하겠다. 그래서 에너지를 최적화시키고 일의 효율성을 올릴 수 있는 이러한 3단계로 이해하시면 좋고 아직까지 뭐 굳이 말하면 우리나라는 1세대, 1.5세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첨단 농기계 농사를 이용해서 이 에너지와 또 효율성이 극대화되면 좋겠는데요. 그럼 이 스마트팜이 농촌에 연착륙하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할까요? 과제가 많습니다.
제가 현장에서도 느끼지만 아직까지 스마트팜 하면은요, 대충은 좀 알고 계시는데 내가 하는 농업이라는 인식이 굉장히 많이 부족해요. 네. 그래서 첫 번째가 현저히 낮은 스마트팜에 대한 농업인들의 인식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 그래서 농업인 대상으로 홍보도 많이 해야 되고 또 교육 프로그램도 많이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가장 큰 문제인데 스마트팜은 기술 집약적 농업이에요. 그러니까 시설 투자 비용이 많이 들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한 1,000평 정도 시설 원예 스마트팜을 짓는데 한 5억 정도의 예산이 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초기 투자 비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지원 제도가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농업인들의 역량을 강화시켜야겠죠. 단순히 생산만 하는 농업이 아니라 기업가로서 농업 경영인으로서 농업을 하나의 그 기업체로 보고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시켜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뭐냐면 어쨌든 스마트팜은 기술 집약적 농업입니다. 우리가 너무 기술 집약적 농업, 스마트팜이 어찌 보면은 농업의 최대의 방법이다 이렇게 인식하지 마시고 네. 그냥 자연스럽게 또 5차, 6차, 7차가 나올 거니까 나한테 맞는 현실에 맞는 농업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인식과 잘 활용하려고 하는 마음가짐 그리고 그에 따른 역량 강화 이런 것이 뒷받침돼야 안정적으로 전용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스마트팜이라고 하면 아직까지는 생산에 국한된 농업입니다. 네. 결국은 잘 만들어야겠지만 잘 파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렇죠. 마트에 갔는데 로봇가 농산물을 팔면 좀 어색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정책을 필 때 농업의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농업의 스마트 농업도 중요하지만 농업인들이 이러한 농산물을 잘 팔 수 있는 판매라든가 마케팅 쪽에서도 어떻게 우리가 역량을 강화시킬까 이런 것도 같이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 균형 잡힌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강사로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이 4차 산업혁명 속 농업에 대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식회사 직거래 김석 대표와 함께했습니다.